0점대 평균 자책점의 선동열, 22연승의 박철순, 44번 출전에 30번 승리 장명부. 종종 한국 프로야구에는 도저히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록의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통산 타율 3할 3푼 1리, 4번의 타격왕, 6번의 출루율 1위. 이 중 한 가지도 획득하기 어려운데 이 세 기록을 모두 다 가진 영웅이 존재합니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의 주인공은 바로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입니다. 1973년 9월 14일 황금사자기 결승전, 대구 상고대 배명고. 요즘 어지간한 프로야구 주말 경기보다 훨씬 더 붐볐던 2만 5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 상고가 6회에 먼저 3점을 내고도 8회 3점을 허용해 경기는 연장으로 돌입합니다. 김한근, 석주옥, 박기수라는 정상급 투수 3명으로 구축된 두터운 투수진을 앞세워 그해 이미 대통령배와 봉황대기를 차지한 대구 상고는 삼관왕이랑 목표를 눈앞에 두고 커다란 암초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초 1사 2루 3번 타자 이승우의 깨끗한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굴러갔고 순간 2루 주자는 날쌔게 3루를 돌아 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깊지 않은 안타였기에 중견수는 곧바로 공을 잡아 던질 수 있었고 송구되는 공과 달려드는 주자는 거의 동시에 홈에서 만납니다. 양쪽 모두 우승을 위해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는 날카로운 순간. 엄청난 흙먼지가 일어나며 승부의 순간을 가렸고 관중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시 후 흙먼지가 가라앉는 순간 정막을 가르는 심판의 세이프 함성. 홈플레이트 위에는 왼손과 오른쪽 뺨을 포개 놓은 채 의식을 잃은 결승주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구 상고는 황금사자기마저 가져가며 역대 최강 고교팀의 요건인 메이저 대회 3관왕을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올리고 곧장 응급실로 실려갔던 그 소녀는 그의 3번의 대회에서 5할에 가까운 타율로 2번의 타격왕과 1번의 타격 3위를 마크하며 팀 공격력을 주도한 2학년생 장효조였습니다. 그의 전설은 대학 입학 후에도 계속 작성되어 갑니다. 장효조는 입학 직후 참가한 대학 야구 춘계연맹전에서 당장 4할대 타율로 타격 랭킹 2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학년 때는 4할 5푼 9리, 3학년 때는 4할 3푼 7리의 기록을 이어나가며 이름 앞에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1975년부터 1978년 사이 대학 무대의 장단기 리그에서 타격상은 거의 대부분 장효조의 몫이었고 그는 거기에 곁들어 때로는 도루상, 때로는 홈런상을 부산물로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효조는 그저 두려운 타자가 아니라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겨야 하는 타자를 상징하게 됩니다.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팀을 파견하기 시작했던 한국은 1976년부터 대학 2학년생인 장효조를 붙박이로 차출하기 시작합니다. 1977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슈퍼월드컵 우승을 비롯해 1978년과 1979년 세계선수권 준우승 등 세계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장효조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는 1982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내내 4번 타자를 맡으며 감동적인 우승을 일궈내는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1983년은 한국 프로야구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출발점입니다. 1982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해 프로 진출을 보류했던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포철과 군인팀 상무에 소속되어 있던 장효조도 1983년에 프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가 이미 우리 나이로 28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신인이 됩니다. 첫해 곧바로 117개의 안타를 치면서 3할 6푼 9리의 타율과 4할 7푼 5리의 출루율, 6할 1푼 8리의 장타율을 기록해 타격 4가지 부분에서 모두 1위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홈런도 리그 3위인 18개를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곧장 원년의 백인천을 대신해 강타자의 상징으로 떠오른 게 바로 장효조 선수였습니다. 경악스런 데뷔 시즌 뒤로도 장효조는
34이 되던 1989년까지 모두 7시즌 내내 3할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타율을 유지하며 3번의 타격왕과 5번의 출루율 왕을 더합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슬럼프도 없었고 자잘자잘한 부상이나 마음고생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트레이드를 당한다는 것이 마치 호적에서 판해지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 고향팀 라이온즈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보내진 뒤였던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3할 3리와 2할 7푼 5리로 충격적인 부진을 겪은 적이 있지만 곧 털고 일어나 1991년 다시 3할 4푼 7리의 고타율로 치열한 타격왕 경쟁에 나서며 재기하게 됩니다. 장효조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힘과 스피드, 거기에 정확성, 그리고 수비력을 더해 센스와 근성까지 모든 것을 갖춘 선수였고, 밀어쳐서도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배트를 짧게 잡으면서 더 많은 안타를 만들어냈듯 그저 필요에 따라 한쪽을 희생해 다른 한쪽을 보충하는 안배만으로 어느 부분이든 최고가 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저 들여다볼수록 놀랍고 대단하고 굉장한 이력, 천재이며 황태자이며 최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기록들. 그러나 장효조는 역설적이게도 지지리도 상복이 없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고교 시절 그는 4개 주요 대학에서만 4번의 우승을 일궈내며 3번의 타격상을 받은 자타공인의 당대 최고였던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2번 나와 1번 골은 안타를 쳤고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이나 실신을 불사하는 주루 플레이를 펼쳐내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최우수 선수에 선발된 적이 없습니다. 프로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뷔 첫 해였던 1983년 4가지 주요 공격 부분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MVP급 활약을 펼치고도 MVP는커녕 신인왕도 받지 못하는 진풍경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의 신인왕은 그보다 5푼 이상 낮은 타율을 비롯해 단 한 가지도 장효조를 추월하지 못한 베어스의 박종훈에게 돌아갔는데, 장효조의 경우 찬심성이 없다는 점에 탈락 이유였다고 합니다. 1991년 막판 타격왕 경쟁에서 경쟁자였던 이정훈의 동료인 이글스 투수들이 연속 볼넷을 던지며 견제하는 통에 역전의 기회를 놓치며 통산 5회의 타격왕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전후기 통합 우승을 차지한 라이온스의 1985년에는 3할 7푼 3리의 기록적인 타율로 타격왕을 차지하고도 팀 동료인 홈런과 타점 2관왕의 이만수, 25승의 김시진과 표가 갈리면서 타이거즈의 김성환에 이어 2위로 MVP 투표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선수였고, 오히려 웬만한 다른 선수들이 생애 단 한 번도 넘어서기 어려운 3할 밑으로 한 번 내려온 것이 오히려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선수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상에 관한 부르는 그래서 어느 만큼은 모든 사람이 둔감해질 정도로 경이적인 기록들을 끝도 없이 만들어 나간 그 자신에게 비롯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과장이 없진 않지만 남들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에 벌써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만 장효조는 공이 홈플레이트 앞에 왔을 때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에 가까운 성구안과 순간적 대응이 가능한 배트 스피드, 그리고 감각적인 손놀림으로 어떤 구질의 공이든 결대로 쳐내는 부채살 타격을 해내는 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체력? 또는 힘?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 야구에서 타격은 역시 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투수의 공을 몸에 바짝 붙여놓고 당겨치는 것이 타격 기술의 핵심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중심 이동을 위한 타격 자세, 그리고 이동시키는 중심에 실어보낼 어느 만큼의 체격과 체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장효조는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키는 150cm 안팎에 불과했던 데다 별명이 짱구였을 정도로 유난히 머리가 컸던, 한마디로 가능성 없는 체형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이미 작은 키를 이유로 야구부 입단을 거절당한 것을 시작으로 중학생 시절 내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전부터 수많은 소년들이 그랬듯 멋진 유니폼에 매료되어 가능성 없는 벤치를 지키다가 부족한 재능에 한숨 쉬며 쓸쓸히 사라져갈 한 명의 가망 없는 후보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효조가 다른 이들과 달랐던 것은 잘하지 않는 키를 탓하기만 하는 대신 그런 조건을 이겨나가기 위한 길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힘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중학생 시절부터 밀어치는 연습을 하며 당겨진 수비진의 빈틈을 갈라 안타를 제조해내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공의 위력과 힘으로 맞서는 대신 그 힘을 역이용해 결대로 되치는 기술이 그렇게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이든 상관없이 때려 넘길 수 있는 타자가 아니라면 가장 자신 있는 공만을 노려야 했고, 그런 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공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장효조는 자신이 노리지 않는 공이라면 스트라이크라고 해도 건드리지 않는 타자였습니다. 그런 공은 단지 커트해내며 다음 공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장효조가 건드리지 않는 공은 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투수들로 하여금 차라리 안타를 하나 주고 만다는 심정으로 정면 승부하게끔 압박하는 힘이 됩니다. 고교 2학년 시절 마침내 올라선 주전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팀의 3관왕 도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내달리고 부딪혀냈던 그 독한 집중력으로 매 타석마다 공을 노려보았기에 그는 지금껏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통산 타율 3할 3푼 1, 2의 고지에 설 수 있었습니다. 타석에 서면 어떤 공도 내 허락 없이는 홈플레이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고함이 들리는 듯 작지만 단단한 쇳덩이 같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시위하던, 그리고 어설프게 되는 대로 대충 살아서는 이룰 수 없는 또 다른 경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던 날카로웠던 눈빛과 방망이의 살기. 그래서 장효조 선수를 떠올리며 단순한 3할 타자라거나 타격왕 등으로 설명하는 건 아무래도 뭔가 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때론 장효조라는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며 넘어가곤 합니다. 통산 타율 3할 3푼 1, 2, 4번의 타격왕, 6번의 출루율 1위. 이건 장효조이니까 장효조 2기의 설명이 가능한 기록들입니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오로지 실력만으로 자신을 설명했던 영웅의 전형, 장효조 선수였습니다.